여기 할 게 많네. 이렇게. 그러면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보틱스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했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줬었지. 다 이해를 했을 텐데 내가 몇 가지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얘기하지 않은 게 있거든. 그래서 먼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할게. 우선 과제 관련해서 노트를 요약해서 제출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냥 제출하라고 하면 또 학생들이 생각하는 노트랑 내가 생각하는 노트랑 이게 차이가 많이 있어. 그래서 샘플을 좀 보여줘야지 그래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에 좀 가깝게 요약이 되지 않을까. 노트도 학생들이 어떻게 작성하는지 내가 좀 이해하기도 좀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샘플을 좀 조정을 했고 준비를 했고, 강의 노트 규칙은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구글 노트에 내가 다시 이건 이 자료를 올려놨어. 구글 노트에 이 자료를 올렸으니까 참고하면 되고, 매주 숙제를 제출하는데 구글 클래스룸으로 하고 한 페이지 내외로 그냥 한 페이지 정도 쓰면 되고, 많으면 두 페이지 정도 쓰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PDF로 제출을 하는데 PDF로 그다음에 마감이 있으니까 검증하고, 그다음에 제목은 이런 식으로 단어 교과목명, 주차, 노트, 사건, 이름, PDF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자필로 작성하고, PDF 아니라 태블릿 또는 아이패드, 서피스 이런 거 사용하는 학생은 거기에 딸려 있는 스타일러스 펜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고, 그다음에 카피해서 제출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좀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과제 내면 과제 그 첫머리에다가 본 과제를 자신의 노력으로 완료하였음을 확인하 하고 이름 쓰면 다 자신이 했다고 믿어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 다음에 실습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강의 노트를 작성하는 거는 중요해. 강의 노트 작성하는 거.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트를 잘 작성하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노트를 잘 작성해. 그러니까 단순하게 숙제라고 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의 노트 작성하는 법과 관련해서 이 인터넷 찾아보면 자료가 많이 있어. 왜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적혀 있어. 그 다음에 노트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샘플이고요, 샘플. 이쪽에 보면 이제 이게 코넬 방법이라고 해서 코넬 대학에서 아마 만들었나 봐. 그래서 위에다가 렉처의 토픽, 주제를 적고, 여기 칸을 나눠가지고 이쪽 왼쪽 컬럼에다가 이제 키포인트,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컬럼 하나 만들고, 오른쪽에는 그 상세한 내용, 이 키워드와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전반에 서머리하는 이런 식의 노트 방법이 있어요. 노트 방법. 이런 노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넬 방법이에요. 코넬. 페이지를 이렇게 작성하고 분할해서 타이틀, 그다음에 날짜 같은 거 타이틀 적고, 키워드나 중요한 거, 중요한 사항 또는 질문 이런 걸 적고, 그와 관련된 중요한 디테일한 내용을, 디테일한 거, 좀 더 세분화된 내용 적고, 서머리 이런 방법도 있고, 이것도 아마 코넬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한국 무슨 유아 미술의 발전 단계 이런 거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코넬이야, 코넬 아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다 타픽을 적고 밑에다가 서브 타픽을 적고 키포인트를 이렇게 여러 개의 키포인트를 이렇게 여러 컬럼으로 이렇게 적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런 게 이제 그런 식이들 약간의 서브 타픽을 이렇게 적고 방법 이런 노트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슬라이드 식으로 어떤 핸드아웃이 있다 그러면 핸드아웃을 한쪽에다가 이렇게 컬럼에다가 이렇게 넣고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거와 관련된 노트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컬럼을 활용해서 노트를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보면 뭔가 깔끔하고 보기 쉽게 있지. 내가 보여주는 게 아주 잘 돼서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냥 찾다 보니까 샘플로 발견이 돼서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자기가 작성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림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림. 그 다음에 도표나 표, 그 다음에 마인드스톰이 아니라 마인드맵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 그림,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연결해서 뭐 암기하기 쉽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편한 거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라고. 알겠지?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 혹시 질문 있어? 뭐 다 이해되지? 노트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그리고 키워드 중요한 게 뭔지 수업 시간에 배운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키네매틱스라는 키네매틱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볼 거야. 키네매틱스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사항들을 뭐 오버뷰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야. 키네매틱스는 뭐냐면 이제 운동학이라고 했지. 원래 운동학이라는 거는 위치와 속도, 가속도 이런 거를 스터디하는 학문이에요. 위치, 속도, 가속도, 힘을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배운 이제 과목 중에는 키네매틱스를 배웠는데 그거를 번역을 이제 기구학이라고 번역을 했지. 기구를 뭐 설계한다는 의미에서 기구학이라고 하는데 원래 키네매틱스는 운동학이야. 운동학 정확한 의미는. 그래서 로보틱스에서 운동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이 챕터, 이 운동학 키네매틱스에서 학생들이 학습 목표는 뭐냐? 매니플레이터 로봇의 운동학을 이해하는 거야. 매니플레이터 로봇의 운동학을 이해하는 게 학습 목표.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키네매틱스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키네매틱스 운동학이 혹시 뭔지 말할 수 있는 학생 있어? 내가 설명을 하겠는데 운동학, 기구학에서 뭐 배웠어? (3학년) 때 기구학 들은 사람? 안 들었어? 들은 사람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기구학이 뭐야? 뭐 배웠어?
아니야? 보통 이제 수업을 듣고 나면 집에 가면 다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한 학기 지나면 그 전에 배운 거 다 잊어버리세요. 사용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세요. 기구학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운동학이에요, 운동학. 그래서 어떤 물체의 포지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를 조사하는 거야. 어떤 물체가 있어. 이 물체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면 속도가 어떻게 될 건가? 가속도는 어떻게 표현될 건가? XY 포지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위치를 나타낼 때 XY 좌표를 사용하죠. 그래서 X를 어떤 시간의 함수, Y를 시간의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운동학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점, 우리는 뭐라고 써있냐면, concerned with property of motion of points로 이제, 포인트는 점이지. 점들의 모션, 운동이지. 운동에 관련된 특성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점들이 움직일 때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프로퍼티가 어떤 거냐? 이런 점들이 공간상에 어떤 점 또는 어떤 사물이 있어. 그러면 이 사물이 움직이면 직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직선적. 병지 운동이라고도 하고 직선 운동에. 우리가 물건을 밀면 내가 직선 운동을 하잖아. 그런 직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체의 경우는 이게 회전 운동을 하지. 그래서 물체에 우리가 어떤 힘을 줬을 때 발생하는 모션은 뭐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션은 두 가지지. 이동과 회전이. 이동과 회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게 운동학이에요. 운동학. 그러면 우리가 다이나믹스, 동력학도 배웠지. 동력학에도 위치를 따져. 위치. 동력학에서도 위치, 속도, 가속도 따지는데 그러면 키네매틱스랑 다이나믹스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동력학과 기구학은 무슨 차이가 있어? 잘 몰라? 아니면 대답하는 게 쑥스러운가? 운동학은 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데 다이나믹스는 운동하는 원인, 힘에 대해서 고려해. 내가 어떤 힘을 주면 얼마의 가속도가 발생할 건가, 얼마의 속도가 발생할 건가, 얼마의 위치 변화가 있을 건가를 따지는 거고 운동학은 힘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얘가 움직이면 어떤 속도가 날 거다,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다, 시간이 얼마 지나면 어디에 있을 거다, 힘을 고려하지 않는 거야.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이나믹스가 좀 더 복잡하겠지, 키네매틱스보다. 운동의 원인을 위치, 속도, 가속도랑 연결시켜야 되니까 좀 더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로봇에서는 운동학을 어떻게 따지느냐? 보통은 이제 이런 우리가 따지는 게 로봇팔이라고 했지. 이런 로봇팔이 있어, 로봇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점의 포지션을 따지려면, 어떤 점의 운동학을 따지려면, 어떤 물체의 운동학을 따지려면, 그 따지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좌표계를 설정해. 좌표계를 어떤 움직이지 않는 좌표계를 설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좌표계 여러 개 설정해.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포인트에다가 좌표계를 설정을 한다. 좌표계를 설정하고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뭐 X, Y, Z라는 어떤 문자를 사용해서, 심벌을 사용해서 이 점의 움직임을, 모션을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위치를, 모션을 표현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있을까? 내가 뭐 요 앞에 뭐 물건이 있는데 물건의 위치를 표현하라 그러면 기준점이 있어야 돼. 어느 특정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z축으로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매니플레이터 로봇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두는 데는 어디냐면 이 끝점이에요. 엔드포인트. 우리가 이걸 엔드포인트, 끝점이라고 해요. 끝점. 다 알지? 엔드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영어로 적으면 이렇게 되지. 엔드 포인트. 또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엔드 이펙터라고 해. 엔드 포인트, 엔드 이펙터. 이 로봇의 끝점을. 그래서 이 말은 뭐 그리퍼라는 말도 써도 되고 핸드라고 써도 돼. 핸드. 로봇의 끝에는 뭔가 잡는 게 있을 거야 보통은. 그리퍼나 핸드나 또는 뭐 엔드 포인트, 엔드 이펙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래서 이거에 관심이 있어 우리가. 로봇의 끝점. 여기가 끝점이지. 끝점에 관심이 있어.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이 로봇팔 가지고 하는 작업은 어떤 물체를 집어서 뭔가 조작을 한 다음에 뭔가 회전, 뭐 위치 변화 한 다음에 이걸 다시 놓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종 이 로봇 끝점의 위치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잡으려고 하면 뭐 우리가 이 관절들을 각각 움직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손을 가지고 뭔가 하잖아. 그 손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컵을 잡는다, 물건을 잡는다면 손을 가지고 잡는 거잖아. 그래서 손의 위치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로봇을 조작한다고 하면 이 끝점을 조작하는 거야. 끝점을 조작하는데 각각의 이 관절들을 움직여야 돼. 우리가 각각의 관절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관절들을 얼마씩 움직일 건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 요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키네매틱스에서 하는 거야. 키네매틱스, 운동학에서. 내가 최종적인 요 위치를 어디에 두고 싶다. 그러면 요 각도를 얼마로 할 건가, 또는 내가 각도를 얼마 하면 최종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요거를 결정하는 게 운동학이에요. 이거를 결정해야지 로봇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가 포인트란 말도 썼는데 변이, 우리가 공간상에서 점과 변이, 위치 변화를 표현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우선 아까 말하긴 했는데 우리가 어떤 물체 또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려면 좌표계가 필요해요. 좌표계.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우리가 뭔가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위치든 속도든 뭐든지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이 기준점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방법이 뭐냐면 좌표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좌표계를 설정하고 이게 프레임이라는 게 일종의 좌표계지.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뭐 지표 좌표계, x, y, z 좌표계. 그 좌표계를 또 다른 말로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 x, y, z로 구성된 좌표계. 이거를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디네이트 시스템하고 프레임하고 뭐 혼동해서 쓸 거야. 혼동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좌표계들이 여러 개 생겨.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좌표계 여러 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의 좌표계에서 두 번째 좌표계, 세 번째 좌표계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표현하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다시 이전 슬라이드로 가서 보면
우리가 고정 좌표계가 있고 로봇의 어떤 베이스 좌표계가 있고 중간에 또 좌표계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엔드 이펙터 좌표계가 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 기준점 또는 로봇의 베이스로부터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따져. 이 좌표계를 직선 운동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회전 운동하면 이 좌표계랑 똑같은 좌표계를 우리가 생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어떤 베이스에 있는 좌표계를 이쪽으로 변환하는데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직선 운동, 회전 운동에서 똑같은 좌표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코디네이트는 좌표지. 좌표를 변환한다는 거야. 좌표를 변환해. 그 다음에 이제 로봇팔이 처음에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다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얘가 이동했잖아. 그러면 이동을 한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고정된 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초기에 여기 있는 점이 이쪽으로 갔으면 이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다. 변이를 표현하고 싶다. 변이를 표현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두 점 사이에 위치를 나타내려면 이거 벡터를 사용해요. 벡터를 사용해서 x, y, z 축으로 얼마씩 직선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게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그러면 다 아는 내용이지.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점이 있어.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 A에서 B로 이동했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A에서 B로 이동했으면 이렇게 이동한 거지. 직선 운동했다고 하면. 그럼 이거를 표현하는 수학적인 방법이 뭐냐면 벡터의 벡터. A점의 포지션 우리가 알고 있고 B점의 포지션을 알고 있으면 B점의 좌표에서 A점의 좌표를 빼주면 벡터 표현이 나오지. 이렇게 하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점은 XY 예를 들어 X1, Y1, Z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B는 X2, Y2, Z2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이게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직류좌표계에서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벡터 예를 들어 얘를 뭐라고 할까? P라는 이제 벡터다 그러면 P라고 쓰고 이 점을 빼줘서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지.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운동학을 공부하는데 몇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냐면 직선 운동만 우리가 다루고 있으면 그냥 벡터적으로 더하기 빼기만 해주면 돼. 더하기 빼기만 해주면 되는데 얘들이 로테이션을 해. 로테이션, 회전을 하면은 이 곱하는 순서가 중요해. 그러니까 회전하는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x축으로 예를 들어 90도 돌리고 y축으로 90도 돌린 거랑 y축으로 90도 돌리고 그 다음에 x축으로 90도 돌린 거랑 결과가 틀려. 회전하는 순서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연산할 때 로테이션이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이 운동학을 표현할 때 어려운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로봇에 각각의 관절이 있는데 관절의 모션하고 이 로봇 끝점 엔진 플레이트의 끝점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이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비선형이야. 선형적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제 XY 예를 들어 XY 이 엔드포인트 XYZ는 이제 조인트 앵글을 가지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반대는 어려워. 왜냐면 이게 이퀘이션이 비선형이라서 우리가 XY 포지션을 안다고 해서 이 조인트의
회전각도 이걸 바로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뭔가 계산을 막 해야 돼. 복잡한 계산을 보통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하는데, 인버스 키네매틱스가 어려운 게 이 비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터 로봇을 보면 이 몇 가지 물리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니플레이터 로봇이 다자유도야. 멀티도프라고 하는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다 알고 있지? 디그리 오브 프리덤. 노프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야.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참고로 내가 영어를 많이 써. 영어 수업 시간에. 강의계획서도 그 영어 수업이라고 해놨는데, 원래 책도 원서로 사용을 했어. 원서로 사용했는데, 원서 볼 사람은 원서 보면 되고, 영어가 어려운 학생은 과정서 보면 되고, 이 도프, DOF는 뭐냐면 Degree of Freedom이지. Degree of Freedom이야. degree가 뭐지? degree. freedom. freedom 뭐지? 자유지, 자유. 자유로움, freedom이지. 자유로움의 degree는 정도야, 정도. 자유로움의 정도.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자유도라고 하는데, 자유도를 정의해야 하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의 포지션을 나타낼 때, 포지션 또는 운동을 나타낼 때 필요한 좌표의 개수야, 개수. 우리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모션을 표현하고 싶다. 그때 필요한 이제 좌표계 몇 개 필요하냐? 이게 자유도란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공간에 있는 강체는 자유도가 육자유도야. 육자유도. 왜냐? 우리가 직교좌표계를 생각하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얘가 X축, Y축, Z축으로 직선 운동할 수 있어. X축, Y축, Z축으로 얘가 움직일 수 있어. 직선적으로. 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회전도 마찬가지야. 얘가 X축으로 회전할 수 있고 Y축, Z축으로 회전할 수 있어. 그래서 총 이 강체의 모션을 공간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좌표가 6개가 필요해. 일반적으로 강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매니플레이터 로봇도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원하는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거잖아. 어떤 원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 공간상에서 강체를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자유도가 많아야지 이동도 하고 회전도 할 수 있지. 그래서 다 자유도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복잡한 거야. 자유도가 많아지면 변수가 많아지니까 어려워져. 그 다음에 3차원에서 보통 움직이지. 물론 2차원에서만 움직이게 만드는 로봇도 있어. 근데 일반적인 로봇은 3차원에서 움직여. 3차원 공간에서. 그 다음에 오픈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룹이라는 건 루프는 이렇게 닫혀있는 거지. 닫혀있는 게 루프인데, 이게 닫혀있지 않다는 거야. 오픈룹은 열려져 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이게 링크야. 링크. 어떤 링크. 우리말로 뭐라고 하지? 링크를 뭐라고 하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데 링크가 있는데 이런 링크들이 닫혀있다는 건 처음 위치로 이게 끝점이 처음 위치로 이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지 않지. 얘가 막 움직일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약간 닫혀있다고 볼 수도 있지. 끝점이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시작과 끝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항상 우리가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를 알 수 있어.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시작점을 알 수 있지만 끝점의 위치는 그냥 알 수 없어.
또는 대치, 그러니까 센싱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게 나타나는 건 힘을 주면 이게 변형이 된다는 그런 의미야. 힘을 주면 이게 변형한다. 그런 의미고, 이 변형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끝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 센서가 없이는 알기가 어려워. 그것도 하나의 어려운 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봇의 엔드포인트에 위치를 표현한다고 했는데,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학을 사용해요. 수학. 우리가 공학 하는 사람은 이제 수학으로 표현하지. 수학. 물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그러면 이제 끝점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직교좌표기를 사용해서 x, y, z로 표현한다고 했지. 조인트의 이 변화, 조인트 앵글은 그러니까 조인트의 변화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 조인트에는 회전하는 조인트가 있고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조인트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사람은 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직선이 아니라 로테이션 하는 거지. 로터리 조인트야. 로테이셔널 조인트. 근데 로봇 중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있어. 슬라이딩. 그걸 우리가 프리즈메릭이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 조인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인트 변수, 그러니까 조인트의 변화를 표현하는 심볼로는 Q라는 걸 사용해. Q1, Q2, Q3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러니까 첫 번째 조인트의 변수, 두 번째 조인트의 변수를 Q2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회전하는 조인트를 우리가 크게는 로터리 조인트 또는 레볼루 조인트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데, 이것들의 변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테라 1, 테라 2 이렇게 표현해. 테라 1과 테라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팔이 쭉 늘어나는 이런 경우, 슬라이딩 하는 경우, 이런 조인트는 우리가 프리즈메릭 또는 슬라이딩 조인트라고 하고, 이런 것들의 변수는 이제 D1, D2라고 보통 표현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그 다음에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은 아까 말했듯이 X, Y, Z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얘들의 관계야. 얘들이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펑션으로 만드는 거야. 함수로 만드는 거야. X, Y, Z는 이런 조인트 변수 Q1, Q2, Q3의 어떤 함수.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우리가 여러 주차에 걸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조인트 변수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X, Y, Z는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로봇의 엔드 이펙터의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 X, Y, Z를 알고 있어. 이때 조인트 변수는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냐. 요거야. 요게 핵심이야. 이것만 잘 이해하면 로보틱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있어? 우리 수업은 50분마다 10분 아니면은 1시간 25분 하고 10분 쉬고 나머지 하고 좀 일찍 끝내줄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일찍 끝내는 게 좋아? 그러면 1시간 20분 정도 하고 10분 쉬고 나머지 하고 좀 일찍 끝내줄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로봇의 운동학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툴인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에 대해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아까 이제 좌표 변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각각의 중요한 포인트에 코디네이트 프레임을 붙여, 좌표계를 붙여서
좌표계들이 끝점, 엔드포인트에 있는 좌표계까지 기준점으로부터 얘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나, 어떤 이동에 의해서 최종 좌표계가 정해졌는지 요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야.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은 좌표 변화를 표현하는 건데 이걸 사용하면 우리가 키네매틱스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키네매틱스, 운동학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야. 수학적인 방법이야, 수학적인 방법. 써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a point is used to describe definite location in environment or on a manipulated state. 그래서 점은 환경에 있는 어떤 특정한 위치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아니면 매니플레이터에 있는 특정한 로케이션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점이 우리가 특정한 점을 지정을 한다는 거지. 일종의. 벡터는 vector represent displacement between two points. 아까 말했듯이 벡터는 두 점 사이에 어떤 변이를 표현하는 거고, 벡터를 사용해서 거리와 방향을 나타낸다. 벡터를 사용해서 거리와 방향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선형적인 이동과 그다음에 회전운동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렬을 사용해. 매트릭스. Matrices are used to represent objects' location, orientation, and movements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을 사용해서 어떤 물체의 위치, 방향, 그 다음에 뭐 이동 이런 걸 나타내.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의 t를 따서 일반적으로 t라고 표현해. 이 행렬을 t라고 하고 브레이크 쓰고 여기에 r이라고 되어 있는데 r은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행렬이에요. 로테이션. 그다음에 d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나타내는 벡터야.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야. 그래서 이 0이라는 거는 0벡터야. 0벡터. 1이라는 건 숫자고. 그러면 이 행렬을 사용하면 우리가 로봇의 키네매틱스를 쉽게 표현할 수 있어. 더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차후에 공부를 할 거고, 지금은 이런 이제 형태의 행렬을 사용해서 우리가 로테이션과 이동,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Homogeneous Coordinate Transformation Matrix라고 해요. Homogeneous Coordinate Transformation Matrix.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익숙하게 될 거예요. 익숙하게. 왜냐? 회전과 이동을 동시에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매니플레이터 로봇을 표준화해서 한꺼번에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나중에 DH 표현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DH 표현법. 요거를 사용하면 아까 로봇의 팔이 상당히 다양해. 로봇의 구조도 다양하고 사용되는 조인트도 다양하단 말이야. 제조하는 회사마다 또는 어떤 이걸 사용하려는 공장마다 요구하는 로봇의 구조라든지 사양이 틀려. 그래서 동일한 로봇이 이제 판매되는 게 아니잖아. 회사마다 뭐 각기 나름대로 만든단 말이야. 표준화된 로봇은 없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반적인 매니플레이터 로봇을 표준화해서 일반적인 표현을 하고 싶다. 일반적인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개발한 게 DH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DH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다양한 그 매니플레이터 로봇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운동학을, 로봇의 운동학을 표준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써 있는데 simple way of modeling global links and joints. 그래서 로봇의 링크와 조인트를 손쉽게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standardize coordinate transformation. 좌표 변환을 표준화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 지금은 몰라도 되고 나중에 이제 DH 파라미터라는 걸, DH 프로그래머라는 걸 나중에 이제 배워서 이걸 활용해서 로봇의 키네매틱스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지금은 뭐 DH 파라미터를 나중에 배울 거다. 저게 표준화된 어떤 표현법이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깊게 위치 기본적이네요. 포인트를 공간에서 표현하는 방법 이거를 뭐 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거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XY 좌표계가 있어요. 이렇게 X, Y, Z 직교 좌표계가 있고 여기 어떤 이미지점 P라는 게 있어요. P점이 있고 시작점이 이제 5점이에요. 이 좌표계의 중심에 프레임의 이름이 5야. 프레임 5야. 프레임 5. 그러면 이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우리가 위치를 나타낸다 그러면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벡터를 사용한다고 했죠. 벡터. 포인트는 이 좌표계 x, y, z 요 좌표계를 사용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요 P점 5점은 그냥 원점이니까 우리가 000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P점의 좌표는 우리가 P1, P2, P3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PX, PY, PZ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PX, PY, PZ가 뭐 일반적인 이제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좀 더 이제 수학적인 표현은 P1, P2, P3라고 표현하는 P1, P2, P3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우리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기 나름인데 뭐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P1, P2, P3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P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5에서 P점까지 벡터로 표현하면 되지. 그래서 OP라고 해서 위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적어주면 벡터라는 표현이지. 또는 이거를 책에서는 이 활자체를 볼드체로 써서 볼드체 그러니까 스칼라랑 구별하기 위해서 P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P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깨졌는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 P의 해시인데 이게 깨졌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깨질 것 같네. 그러면 우리가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 이게 우리가 이제 벡터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저기 있는 것처럼 OP에서 화살표하는 방법 또는 P라고 쓰고 여기 그러니까 볼드 두꺼운체로 쓰는 방법 또는 P라고 쓰고 위에다가 이렇게 햇을 쓰는 방법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책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 교재에는 이거는 출판사들에서 일종의 출판사 어떤 이제 퍼블릭 책을 쓸 때는 책이나 논문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두껍게 쓰는데 우리가 노트 필기 판서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이런 식. 보통 이 대표적인 게 4가지 방법이 있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자기가 편한
방법을 어떤 거를 사용해도 크게 뭐 상관은 없지만 내 수업 시간에는 요 햇을 사용할 거야. 이게 햇 있지, 햇. 햇을 사용할 거야. 이게 습관이 중요해서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네, 수업을 이런 식으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참고하기 바라고. 그래서 이 P라는 벡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직교좌표기를 사용하니까 X축, Y축, Z축의 단위 벡터. 그래서 단위 벡터를 정의를 이렇게 했어. 단위 벡터. X축의 단위 벡터 X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IJK라는 단위 벡터 쓰지? 그거랑 동일한 거야. IJK. 그 다음에 이 두꺼운 글씨는 얘가 벡터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식으로 우리가 햇을 사용하면 X햇 또는 I햇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다 벡터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동일한 표현이야. 동일한 표현. 얘가 이제 방향 단위 벡터야. Unit Directional Vector. 그러니까 X축의 단위 벡터, Y축의 단위 벡터, Z축의 단위 벡터. 그러면 우리가 단위 벡터를 알고 있으면 각각의 방향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P1X 플러스 P2Y 플러스 P3의 Z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지. 단위 벡터 IJK 해줄 거야. 우리가 단위 벡터와 각각의 방향의 크기를 알면 우리가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이건 다 알고 있지? 아는 거지? 이거는 1학년 때 정력학, 그 다음에 동력학 뭐 등등 많이 배웠으니까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임의의 두 점 AB가 있어. AB가 있을 때 A점하고 B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고 있어. A점하고 B점의 좌표. A점의 좌표는 여기서 AX, AY, AZ고 B점의 좌표는 BX, BY, BZ야. 이럴 때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는 벡터, 예를 들어 여기서는 PAB라고 했는데 AB의 벡터는 이렇게 정의되지. 각각의 우리가 끝나는 점, B점의 좌표에서 A점의 좌표를 빼주는데 단위 벡터들만 이제 곱해주면 되지. 단위 벡터들. 그리고 이게 이제 X축의 성분, Y축의 성분, Z축의 성분이지. 즉 우리가 요 P점을 X, Y 평면에 투영했을 때 그때 길이를 우리가 X축으로는 AX가 되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BY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P점을 P벡터를 요 Z축에 투영하게 되면 그 높이가 CZ가 되는 거지.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지? 이거는 다 아는 거지? 이런 벡터 표현법은 우리가 기존에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향후에 할 거는 이걸 확장해서 행렬로 표현하는 거야. 행렬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건 행렬로 이제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렬로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느냐? 여기 로봇이 있지. 로봇이 있고, 로봇의 베이스에 이제 어떤 기본 좌표계가 있어. 기본 좌표계가 있고, 로봇의 끝점에 이제 여기 F라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불렀어. 이 좌표계 이름을 F라고 부를 거야. F라고 불렀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N, O, A라는 어떤 이제 좌표계를 붙였어. 이게 XYZ인데, 이거를 이 로보틱스에서는 이거의 의미를 줘가지고 X축을 N, Y축을 O, Z축을 A라고 이제 명명을 했어. N, O, A라고 명명을 했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NOA라는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해. 이름. N이라는 거는 X축에 해당하고 O는 Y축, A는 Z축에 해당해. NOA. 그래서 N이라는 건 노멀이라는 뜻이야. 노멀, 수지. O라는 건 오리엔테이션, A라는 건 어프로치라는 뜻이야. 어프로치. 뭐 그런 의미가 있어. 물리적으로 이렇게 로봇 이 그리퍼가 있는데 그리퍼가 이렇게 어프로치, 직선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 방향을 어프로치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회전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게 오고, 그리퍼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거의 수직이라고 해서 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F라는 요 프레임 좌표계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 프레임에 사용된 NOA라는 요 프레임의 방향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 얘가 이제 이 고정 좌표계, 기준 좌표계 X, Y, Z가 있는데 이거는 직교 좌표기는 한데 회전이 된 거야. 회전이 됐지. 위치도 물론 여기서 이만큼 위치가 변했지만 회전도 돼 있어.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돼 있단 말이야. 이 회전된 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NOA 벡터를 사용해. NOA 벡터. 이 N이라는 거는 요 방향이지. 요 방향의 N 벡터를 이 축의 방향을 요 베이스에 있는 X, Y, Z 축에서 바라봤을 때 얘를 표현한다. 이 벡터의 방향.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O 벡터도 이 기준 X, Y, Z 축에서 바라봤을 때 좌표의 방향, 그 다음에 A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각각의 성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N 벡터의 성분을 NX, NY, NZ, O도 마찬가지로 OX, OY, OZ, A도 AX, AY, AZ로 분해할 수 있지, 성분. 얘들은 다 단위 벡터. 왜냐면 NOA가 방향 단위 벡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기준 좌표계 X, Y, Z에서 바라봤을 때 벡터야. 이거를 X, Y, Z 대신에 1, 2, 3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1, 2, 3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회전을 표현할 수 있어. 저 단위 벡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저게 바로 F 프레임이 얼마나 회전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벡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이동한 거랑 우리가 회전한 이제 회전과 트랜슬레이션, 오리엔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원을 하나 늘려. 차원. 이전에 벡터는 이렇게 됐지. px, py, pz. 이게 p벡터였지.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란 말이야. 여기에 밑에다가 뭔가 숫자를 하나 더 적어줘. 숫자를 적어주면 차원이 이제 한 차원 늘어나는데 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냐 아니면 오리엔테이션이냐 요걸 나타내고, 그러니까 1이면 얘가 트랜슬레이션, 1이면 트랜슬레이션 이동한 거야. 직선으로. 만약에 0이면은 얘가 회전운동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게 1이 아니라 뭐 0.5나 2나 뭐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어. 요거를 P'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여기가 오메가 W를 다 곱했어. PX, PY, PZ 여기다가 앞에 있는 P에다가 오메가 W를 곱했어. 그러면 이거 뭐냐? 이 좌표를 그러니까 확대 축소. 이 벡터를 오메가를 W를 곱한 거잖아. W 곱한다는 건 벡터가 W만큼 커지는 거잖아. 크기가 확대되는 거야. 확대
또는 축소. W가 만약에 뭐 2나 3이나 그러면 확대되는 거고, W가 만약에 0.1, 0.2 하면 축소되는 거예요. 벡터가 축소, 확대되는 건데, 요거를 많이 로보틱스에는 이걸 사용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 오메가를 뭐 1이나 0이야, 로보틱스에서는. 근데 이 W가 변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CAD 프로그램 같은 데서 확대 축소하잖아. 아니면 이미지 파일을 뭐 확대 축소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서는 요 W를 변경하는 W, 확대 축소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서는 저런 걸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확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물체 직선 이동과 회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원을 하나 확장했고 0과 1이 로보틱스에서는 사용이 되고 1일 경우는 이동이고 0인 경우는 회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이걸 사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로봇의 키네매틱스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형태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여기 프레임 제로라고 해서 베이스 기본이 되는 프레임이 있고 여기에 P점이 있는데 이쪽에 P점이 있고 거기 프레임이 NOA 프레임이 있어. NOA 프레임. 그러면 XY 뭐 X1, Y1, Z1 프레임이 있어. X1, Y1, Z1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어. 프레임 1이 있어. 프레임 제로, 프레임 1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위치를 나타내는 게 P벡터. 이때 프레임 제로와 프레임 1의 관계, 즉 프레임 제로에서 프레임 1을 어떻게 이동했느냐, 또는 프레임 1을 프레임 제로에 대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프레임 제로가 프레임 1을 어떻게 이동이 되느냐, 변화가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이제 방법이 제로 T1이에요. 제로 T1. 첨자가 이제 앞에 첨자는 위에 있고 뒤에 있는 첨자는 밑에 있지.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요 밑첨자가 의미하는 건 기준이 되는 좌표예요. 기준. 우리가 로봇의 운동학을 표현할 때 기준이 되는 좌표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서브스크립트는 우리가 현재 프레임, 우리가 관심 있는 현재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1프레임, 프레임 1을 프레임 제로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프레임 1의 이동, 변환을 프레임 제로를 기준으로 표현하는 행렬이에요. 예. 그래서 얘가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고, 우선은 아까 이제 T라고 쓰고 내가 여기 R, 뭐 D, 0벡터 1이라고 한 게 있지? 이게 그 행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NOA라는 건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행렬이고, P라는 건 변이, 요 원점에서 요 P점까지 이동한 이 변이 벡터 P이고, 여기는 0, 0, 0요. 그 다음에 1.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각각의 성분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NOA, P 이 벡터들의 성분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N 벡터 밑에 0, O 벡터 0, A 벡터 0, P 벡터 1. 그러면 이 행렬이 나타내는 게 뭐냐? 이 행렬이 나타내는 건 이 앞에 있는 3x3 행렬은 이 좌표죠. 이 NOA 프레임이 X, Y, Z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회전됐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3x3. 그 다음에 마지막 컬럼에 있는 PX, PY, PZ는 이 프레임 1이 프레임 제로로부터 X, Y, Z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를 보면, 이 행렬을 보면 프레임 1이 프레임 0를 기준으로 얼마나 회전됐고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변이와 그 다음에 회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한다는 걸 지금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잠깐 쉬기 전에 이걸 다시 표현해주면 T라는 게 이 앞에는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야. 회전. 그 다음에 여기는 이동. 여기는 0벡터, 1벡터.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이 행렬은 NOA로 표현되는 거지. 간단하게. 이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행렬은 NOA고, P라는 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지. 이것도 이제 좀 더 우리가 기준 좌표계랑 현재 프레임을 사용하면 얘도 이렇게 되는 거야. 0, R1, 얘는 0에서 1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도 기준이 0 프레임이고 현재 프레임에 대한 회전이고, 요 P 벡터는, 그러니까 얘는 벡터고 얘는 행렬이지. 위치는 0에서 시작해서 1으로 간다는 뜻이야. 얘는 이제 위치, displacement지. 벡터야 벡터. 위치 벡터. 얘는 회전 행렬. 지금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는 되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볼 거야. 나중에 볼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NOA 벡터는 단위 벡터야. 왜냐면 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단위 벡터 NOA는 단위 벡터니까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이지 다.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이고 애들은 서로 수직해. 직교좌표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NOA 벡터를 서로 교체해서 내적하면 다 0이야. 그 다음에 얘를 크로스하면 뭐 이런 이제 N 크로스 5는 A 벡터다. 이거는 뭐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직교좌표의 특성이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N 벡터, O 벡터, A 벡터 이렇게 있어. 얘들이 다 수직이야, 수직. 그리고 단위 벡터니까 요거의 크기가 다 1인 거지. 1이고 서로 N 벡터랑 O 벡터를 크로스하면 A 벡터가 나오는 게 당연히 맞지. 그 다음에 내적하면 서로 수직이니까 0이고 저런 특성이 있다. 우리가 저거를 다이나믹스 하면 아마 사용할 수 있는데 다이나믹스가 아니면 저거 사용할 일은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의 위치와 회전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아까는 그냥 좌표계만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이런 좌표계를 붙인 거야. 그러면 이 물체의 이동과 회전을 표현할 수 있어. 우리가 좀 전에 사용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면 바로 이 물체의 직선 운동, 그다음에 회전 각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런 물체 모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션을 표현할 수 있다. 요거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 그리퍼야. 그리퍼. 로봇에서 물건을 잡는 그리퍼고 여기 드라이버야. 드라이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로봇 끝점에다가 이제 좌표기를 놓고 그다음에 툴 끝에다가도 이렇게 좌표기를 놓는 거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뭔가 어떤 원하는 이제 볼트 머리에다가 얘를 위치시켜가지고 회전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관심 있는 게 이 끝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드라이버가 없으면 여기가 끝점인데, 로봇의 끝점인데, 만약에 툴이 있으면 툴에다가 이렇게 NOA라는 좌표계를 끝점을 정해놓고 얘를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이퀘이션은 지금은 뭐 넘어가고 나중에 볼 거야. 이제 슬라이드가 아마 몇 장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를 다시 이제 정리하는 건데, 로봇의 엔드 이펙터, 또 그리퍼의 위치와 오리엔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이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코드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이동, 우리가 좌표 이동을 할 수 있고, 좌표 또는 뭐 물체의 이동을 표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물체 또는 좌표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낼 수 있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야. 공간상에서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또 퓨어 로테이션, 또는 퓨어 트랜슬레이션, 또는 뭐 두 개가 결합된 거, 트랜슬레이션 and 로테이션 두 개가 결합되는 이동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간상에서 이동, 회전과 트랜슬레이션, 직선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공부한다는 거 이해를 하면 되고,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까 봤듯이 4x4 행렬이에요. 4x4 행렬이고, 얘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곱하기 연산을 해. 우리가 이제 변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복잡한 연산을 해. 그러면 얘를 앞에도 곱하고 뒤에도 곱하고 뭐 이렇게 연산의 순서가 이제 정해지는데, 앞에 곱할 수도 있고 뒤에 곱해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변환이 틀려. 아까 이제 우리가 회전 행렬을 곱할 때 그 교환 법칙 성립 안 한다고 했지. 얘도 회전 행렬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 성립 안 해.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연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려.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면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찾기가 쉽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비교적 쉽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리엔테이션과 포지션을 나타낼 수 있다. 거의 이제 반복이 되는 내용이지. 이거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지. 제로 T1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이고 from frame 1 to 0. frame 1에서 2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나타낸다. 다른 의미가, 다른 말로는 이 x, y, z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물체의 회전 방향과 오리엔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로보틱스에서 다른 운동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지. 우리가 로보틱스에서 운동학을 배우는 목적은 로봇 끝점 x, y, z 이 포지션을 조인트 앵글의 함수로 만들기 위한
또는 우리가 로봇의 끝점에 XYZ를 알고 있으면 그걸로부터 조인트의 변수, 조인트 앵글 이걸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이 운동학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툴은 뭐냐? 수학적인 방법이 행렬을 사용합니다.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로봇의 운동학을 표현한다. 이게 오늘 배우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천천히 우리가 상세한 거는 이제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10분 쉬고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할게.